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또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있어서 더 기분 좋은 금요일.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마음속 고민들도 홀가분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도시계획기술사죠. 양승묵 소장입니다. 이제 또 곧 설입니다. 설이면 여러분들께서 고향에 내려가셔가지고 아주 좋은 이제 친지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자리를 마련하실 거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고민들 많이 또 상담을 나누시겠죠. 서로가 부동산에 관한 고민 바로 여러분들 친지 가족분들과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또 설이 지나서 또 저희 팍스행제 TV의 부동산 강좌가 계속 열립니다. 부동산 고민 상담 계속 시청하시면서 좋은 지역에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 우리 팍스행제 TV 부동산 고민에서 언제든지 여러분 상담하면서 좋은 지역을 알려드리니까 그런 지역에 내 집 마련하셔가지고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둑에 이런 말이 있죠. 뭡니까 고급들 아무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고급들이 아무리 모여서 토론을 한들 토의를 한들 일단은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보들이 아무리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봤자 좋은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고수 한 명의 제대로 된 그런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부동산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 분야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미리 성공해서 부를 이루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초보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팍스행제 TV에 부동산 고민 상담을 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꼭 부동산에 고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서 고민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십시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작은 물건을 하나 살 때만 해도 리뷰를 찾아보고 또 전문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찾아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내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살 때는 더 중요하겠죠. 그만큼 전문가의 의견이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부동산 매수하실 때 실패하지 않으시도록 더 안전하게 매수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방송 시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는 5개월 차 신혼부부인데요. 네. 성동구에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가용 자산은 5.5억 정도 있고, 네. 대출까지 받으면 7억에서 8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아파트 매물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신혼 살림을 차린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데 그 똘똘한 한 채를 성동구에 마련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먹으신 것 같고 그래서 5억 5천의 자금에 좀 대출까지 활용하면 7, 8억까지 넓게 생각해서 어디에 첫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을지 한번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신혼 이제 5개월 차라고요? 네네. 한참 행복할 때입니다. 예. 지금은 그러면 거주를 어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동구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성동구에 거주하고 계세요? 직장도 그쪽 우리 남편분이나 아니면 지금 시청자님이나 다 성동구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건 아닌데 가까워요. 그래서 네. 성동구가 지금 직장도 가깝고 친정도 가까워서 일단 여기에다가 전셋집을 마련했어요. 집을 마련하고 싶다. 지금은 그러면 임대로 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전세. 전세로 거주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전세 몇 억이 지금 얼마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까? 전세는 5.5억이에요. 전세 5억 5천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내 집을 마련해보자. 그러면 성동구에 계시면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을 잘 아실 거예요. 네네. 보셨던 아파트들이 있습니까? 행당 쪽에 한진 아파트, 대림 아파트, 덕산 아파트 이쪽 네. 라인을 보고 있긴 한데 네네. 좋긴 한 것 같은데 그냥 그 제 값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가격인 것 같아서 혹시 투자적으로도 조금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가 또 뭐가 있을까 궁금해요. 네, 행당동 인근으로 아파트를 많이 알아보셨다는 얘기네요. 네네.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에 의해 가지고 좌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대출의 규제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또 대출의 규제가 또 완화가 된다, 정책적으로 완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가격은 오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 그게 뭔 말이냐면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문제가 이 아파트라는 거는 항상 보면 함께 움직입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아파트끼리 다 같이 움직여요. 물론 이제 입지에 따라서 먼저 오르고 더 많이 오르고 덜 오르는 거는 있겠죠. 근데 입지는 이미 서울의 입지는 다 완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만약에 행당동의 아파트나 아니면 인근 성동구 인근으로 해서 아파트를 알아보시면 다른 주변의 아파트, 내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다른 주변의 아파트가 가격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지금 내가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향후 10년 정도 본다. 10년 정도 본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가격이 상승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하지만 문제가 뭐다? 남들도 똑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내 집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자산이 더 불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더라도 내가 남들보다 더 같이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벌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똑같이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적어도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벌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도 여기에 고민 상담에 전화를 주신 이유는 남들보다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느냐, 그거를 사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런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가 있을까요? 호재가 있는 아파트. 호재가 있는 아파트. 서울시에는요, 호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호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내 아파트가 바뀌는 거를, 그런 재건축 아파트를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 아파트들이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합니다. 네. 자, 그 안에서도 또 잔파도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다른 아파트들 다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재건축 아파트는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가 같이 내려갔다가 같이 올라갈 때 있죠? 네. 더 올라가요. 왜냐? 신축 아파트를 바뀐다는 기대감 때문에. 네. 네,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 당연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집중을 하겠죠. 더 모이겠죠. 네. 투자의 수요가 모여들게 되면 가격이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은 아파트 일반 신축 아파트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네.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보셔야 됩니다.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 대상이 됩니까? 구축 아파트.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이 되는 아파트를 보셔야 돼요. 네. 구축 아파트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구축 아파트를 보면 성동구 여기 뭐 응봉동이나 행당동 인근으로 해서 구축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러면 그런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제가 지금 보기에 약간 우리 이 재건축 아파트는 이미 약간의 수요가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한 8억에서 9억 정도는 드려야 될 거예요. 대출을 조금 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좋은 아파트는 어디냐 하면 네. 우리 그 응봉 대림일차 아파트라고 아십니까? 네네. 대림일차 아파트. 네. 이게 대림일차 아파트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이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입니다. 네. 예전에 리모델링으로 가다가 지금 재건축으로 선회를 했어요. 방향을 틀었어요. 네. 이 아파트가 가장 좋은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대에서 네.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다. 근데 가격이 조금 비쌀 거예요. 네. 내 수준을 조금 범위를 넘어선다. 자, 그렇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응봉 현대 아파트 있죠? 네. 금호 현대라고 하기로 합니다. 그 응봉 현대 아파트를 보십시오. 현대 아파트. 네. 현대 아파트도 이 응봉 대림 1차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타자가 바로 현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자, 이 일대가 왜 좋냐? 바로 성동구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좋죠. 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자, 네. 거기에다가 이 앞에 우리 그 예전에 삼표 레미콘 있죠? 네네. 삼표 레미콘 부지가 지금 뭐로 변경을 합니까? GFC라 그러죠? 네. 예, 글로벌 미래 뭐 컴플렉스로 바뀝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업무 지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지금 서울시에서 이걸 개발하려고 지금 계속 착착 차근차근 진행 중이에요. 네. 업무 시설로 개발이 되면 주변에 완전히 환경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 레미콘 공장이 있다가 지금 완전히 네. 이제 업무 시설로 바뀌는 곳이니까. 자, 거기다가 서울숲이 있습니다. 서울숲. 숲이 있고 서울숲 인근 다 아파트 비싼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시사철 똑같은 강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사시사철 계속해서 변화하는 숲을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숲 인근이 아주 인기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여기 현대아파트나 아니면 응봉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 한강 조망되고요. 서울숲 조망이 되고요. 바로 인근에 GFC가 들어오게 되고요. 성동구 인근에 있고요.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바로 앞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일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해되시죠? 네네. 어차피 진도도 가까워야 되니까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네. 요게 이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해답이고요. 네. 두 번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두 번째.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자가로 네. 갈아탄다,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시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좀 그래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돈 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예. 이게 전세는 아무리 살아봐도 그 돈이 그대로 그냥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가 자가로 마련을 해가지고 이 자가가 집값이 올라주면 이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네. 아무리 그냥 나는 거주 환경이 좋은데 그냥 내 집에서 살고 싶어서 그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10년 네. 지나가지고 집값 그대로 있다 그러면 돌아버려요. 그죠? 그렇죠. 네. 막 스트레스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네. 어떤 지역은 보니까 똑같은 가격에 샀는데 자가로 마련해가 있는데 그 집은 야 10억이 올랐더래. 그러면 더 가슴이 아프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도 자가를 마련하려고 하시는 거고 특히나 이제 좋은 지역에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에 이제 마련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 아파트는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같은 입지라면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는 남들보다 조금 더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네. 하지만 진짜 돈을 버는 방법은 어디 있냐면요. 요즘 같은 시국에는요. 요즘 같은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네. 바로 재개발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재개발. 아, 네네. 재개발을 보세요. 혹시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익숙하게 뭐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재개발 뭐 들어보고 좀 아주 조금이라도 알고 있긴 한데 네네.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묻어놔야 된다는 인식. 맞아요. 오랫동안 묻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재개발은 뭐 낡은 아주 빌라를 네. 사가지고 얘가 이제 신축, 우리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아파트로. 그러면 이제 이게 가격이 막 높단 말이에요. 내가 싼 가격에 사가지고 분담금이라는 조금의 자금이 들어가긴 하지만 아주 비싼 아파트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롱하게 걸린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계신 거는 뭐냐 하면 이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고 나서야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네. 중간중간에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파트로 되어가는 과정이 있죠. 네. 그 과정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른 아파트보다 아파트 오르는 것보다 더. 왜냐? 얘는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5억에 빌라를 하나 샀어요. 5억에. 네. 그런데 신축 아파트가 되고 나면 이게 20억짜리가 된대요. 20억짜리가. 그 입지에 보니까. 우리 여기 성동구에도 만약에 아파트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빌라가 20억은 훌쩍 넘어갈 거예요. 네. 20억짜리가 된대요. 근데 내가 부담금이 한 5억 정도 부담금이 들어가면 된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는 총 10억의 자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파트는 보니까 되고 나니까 20억이래. 그러면 10억의 차익이 생기죠. 네. 이만큼의 10억이 바로 안전 마진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전 마진.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는 벌써 한 15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죠? 15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 아파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20억짜리 아파트가 되더라 하면 5억만 오르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5억이 오르는 거죠. 이 15억짜리가 20억짜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신축 아파트, 재개발된 신축 아파트는 이 20억짜리가 5년에 또 오르면 25억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 플러스 5억의 마진이, 알파 마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5억 올랐을 때 나는 신축 아파트가 5억이 더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거는 플러스 마진이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이 10억이라는 게 안전 마진이기 때문에 이 안전 마진 때문에 재개발이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네. 시청자분께서 차라리 아파트를 취득을 하시는 것보다 머리 아프게 이렇게 막 살펴가면서 취득하시는 것보다 돈을 네. 내가 만약에 목적이 내가 아직 젊으니까 한 네. 10년 정도 최소한 생각을 하고 내가 네. 10년 후에 쇼부를 보겠어, 승부를 보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재개발 투자처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전세로 거주를 하시면서 아니면 월세로 거주를 하시면서. 네. 이해되세요? 어차피 네. 주변에 친정집 주변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아니면 뭐 괜찮은 지금 신축으로 돼 있는 빌라 같은데 네. 3룸 뭐 이런 데 들어가셔서 거주하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내 집이 아니니까. 네. 좋은 집 찾아가지고 그래서 뭐 한 3억짜리 전세에 뭐 월세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거주를 하시고 내가 자금이 한 2억 5천을 마련을 하잖아요. 네. 내가 월세로 들어가면 2억 5천이 남잖아요. 그죠? 3억짜리 네. 전세로 들어가면 월세로 들어가면 그러면 네. 이 2억 5천을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뭐 인근에 우리 용답동 아시죠? 네. 용답동. 여기 용답동 네. 보시면 이 용답동이 지금 재개발을 진행 중이에요. 네. 동의서를 막 걷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개발이 될 지역입니다. 네. 주민들의 동의가 이제 되게 좋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한 군데 만약에 투자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2억 5천으로 여기를 투자를 하세요. 2억 5천으로. 네.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다 보면 한 10년 지나면 여기가 아파트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중앙천 뷰가 나오고 이런 지역에 그리고 역세권이고 답신역, 용단역 두 군데를 끼고 있잖아요. 이런 데는 네. 가격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10년 뒤에 한 25억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내 돈 2억 5천 들여가지고 그죠? 25억짜리 아파트를 만드는 거예요. 10년 뒤에. 네. 지금 아파트를 투자를 해놓잖아요. 아파트를 사서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럼 네. 10년 뒤에 5억에서 10억까지밖에 못 벌어요. 하지만 지금 만약에 내가 재개발에 투자를 해놓는다, 2억 5천을 들여가 투자를 해놓는다 그러면 나중에 25억짜리 아파트가 되면 20억을 버는 겁니다. 20억을. 그렇죠. 네. 예,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한번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조금 더 투자에 관심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오셔서 좀 들으시든지 네. 아니면 또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가지고 네. 그러면 진짜 실질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이런 걸 한번 더 2차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